수업 시간 중에 선물에 대해서 설명해서 설명을 안 했네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일곱 번째 그 PHW는 선물 매매와 손익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을 매수 매도하고 손익을 계산하고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전거금을 알아야 되는데 전거금은 매수한 후에 현금 잔고가 줄어든 게 전거금 금액이 될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PHW 08 옵션 매매와 손익과 같이 수행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제출하시고 그다음 일요일 날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수익률 2000% 잭팟을 터뜨리다 월스트리트 기자의 옵션 투자 기청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익률이 2000%가 안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옵션이라는 게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 기술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뭔가 수익이 생기니까 뭐 갑자기 2000%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옵션이 뭐냐, 옵션 거래를 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다음 수업 시간 중에 이야기를 하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선물이 뭐냐, 어떻게 작동하냐, 선물 투자가 왜 위험한가 또 달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물이 뭐냐? 선물이 먼저 선 물건 물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퓨처를 쓰고요. 근데 이 선이라는 이 단어가 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일본에 가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0m 선 에 주차장 이렇게 노옥하는 게 이게 어이니까 100m 선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 100m 뒤에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100m 뒤로 가가지고가 아니고 100m 앞으로 더 가가지고가 주차장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선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선이라는 건 먼저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을 후물이라고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그 용어를 그냥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한국에서는 선이라는 뜻이 먼저지 나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물이 더 맞다 이런 거고요. 이제 그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물건을 뭔가 나중에 받는다. 예. 물건을 나중에 받는 게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내가 돈을 내고 나중에 돈을 이제 물건을 잡아놓고 나중에 그다음 뭐예요? 물건을 받는 그런 거래를 선급 거래라는데 선급 거래가 선물은 아닙니다. 이 돈도 내가 나중에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도 돈도 나중에 교환되는 거래가 선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번역하는 건 한국말로는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고요. 중국어로는 선물을 뭐라 그러냐면 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있는 재화.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옵션을 그냥 옵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음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기가 있는 권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번역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건도 돈도 나중에 교환되는 거래는 선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도도 있습니다. 선도. 예. 근데 선물과 선도의 차이는 뭐냐면 어, 선물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요. 선도는 장외, 그러니까 1대1로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니까 뭔가 이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외에서 만약 거래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상대방하고만 거래를 하겠죠. 왜냐면 부도낼 수 있잖아요. 나중에 물건 주고 나중에 돈을 주니까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물건을 안 줄 수도 있고 물건 가격이 더 비싸지면 딴데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죠?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제가 돈을 안 줄 수도 있죠. 저 가격이 떨어지면 딴 데서 더 싸게 사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도 거래는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상대방하고만 거래되는 거고요. 반면에 거래소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이 뭐냐 하면 거래소가 거래 상대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가 뻥사고를 내든 아니면 매수자가 뻥사고를 내든 상관없는 거죠. 매도하는 사람은 선물 거래소가 매수자 역할을 해주니까. 그다음에 매수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소가 매도자에 거래해 주니까 매도자가 누군지 모르고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선물 거래가 불특정 다수가 거래할 수 있고 선도 거래는 특정 소수만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혁신이 하나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거래소는 뻥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증거금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증거금은 원금은 아니라는 거죠. 전체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레버리지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래할 선물은 주가의 선물이고요. 주가의 선물은 주가 지수 200 가격에다가 거래 상수 곱한 게 된다. 그래서 거래 상수가 25만 원입니다. 지금 어느 날에 이게 362.90이니까 326.90 계산해 봅시다. 362점 362.90에다가 그다음에 곱하기 25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호스피 선물 한 계약을 사면 그거는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9,072만 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현물 거래를 한다면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9,725만 원을 아 9,072만 원을 지급해야겠죠. 그죠? 근데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죠. 언제 지급해야 돼요? 9,072만 5천 원을 만기에 지급하면 되겠죠. 나중에 어느 시점에 물건이 들어오고 그다음 돈이 나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사람이 뻥 사고 안 디폴트를 안 낼 가능성만 생각해 가지고 적은 금액의 증거금을 이제 한다는 거고 그 증거 금액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코스피 200 선물은 1.8%. 그다음 유지 점검률은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위탁 점검률 1.8%니까 1.8% 0.018을 곱하면 163만 3,050원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몇 배 레버리지냐면 9천만 원짜리 물건을 163만 원에 샀으니까 55배 레버리지가 걸려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쌍방의 양날의 칼이죠. 그죠? 양날의 칼. 내가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돈을 벌면 그러면 그냥 163만 원 투자해 가지고 마치 9천만 원 투자한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샀는데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손실은 엄청나게 커질 다섯 55배 커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주가의 선물은. 아주 위험한 그런 레버리지 투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현물 투자하는 것보다 선물 투자를 더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선물의 장점이 뭐냐면 먼저 매도해서 가격 하락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뭐냐면 1년 후에 물건을 인도받고 그다음에 돈을 지급하는 거 샀으면. 그죠? 그럼 파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1년 후에 물건을 주고 나는 1년 후에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그 주가 지수라는 물건을 안 갖고 있어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팔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만기되기 전에 그냥 대사 가지고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냥 물건 안 갖고 있으면서 매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먼저 매도하고 나중에 매수하고 가격이 만약 내 예상대로 떨어졌다면 내일 돈 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PHW 이 저 07의 인제 우리 목표는 이런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주가의 선물을 먼저 매수하고 매도해도 되고 아니면 먼저 매도하고 매수해도 됩니다. 만약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매수,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매도,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익이 나오겠죠. 손익이 나오고 그 손익의 수익률도 계산해 보니까 아 주가의 선물이 얼마나 레버리지가 많이 걸려 있는 투자인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매도해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이 PHW 07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실제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